대한민국 소비자는 필요해서 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삽니다. 다이소 화장품에서 144%의 돈을 쏟아붓는 고객들이 미용실에서는 왜 단 1,000원의 단가의 인상에도 눈썹을 찌푸립니까? 원장님이 기술만 팔고 감정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머리를 자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깐의 해방감을 사러 온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부자미용사TV 박용근입니다. 오늘 하루도 샵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6년 밖에서는 전쟁 소식이 끊이질 않고 안에서는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손님 한 명 한 명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원장님들께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원장님 샵을 찾아온 고객들, 그분들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자랐으니까요. 파마가 풀렸으니까요. 뿌리 염색이 올라왔으니까요. 틀렸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원장님이 지금까지 고객을 얼마나 얕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의 깊이가 곧 원장님 샵의 단가와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원장님만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발표한 2026년 핵심 소비 키워드 중에 필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 즉 기분과 이코노미, 경제를 합친 말입니다. 뜻은 간단합니다. 기분이 소비의 주요 동인이 되는 경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분 때문에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이소 화장품의 매출이 1년 만에 144% 폭증했습니다.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삽니까? 1,000원, 2,000원짜리 스킨케어를 삽니까? 고객들이 갑자기 가난해져서입니까?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돈으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큰 소비를 두려워하면서도 작은 감정적 만족을 찾아 지갑을 엽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소비자의 민낯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샵은 이 흐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고객은 머리를 자르러 오는 게 아니라 기분을 사러 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처음에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자, 직장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치이고 자식 걱정에 잠 못 자는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장님 샵에 예약을 잡습니다. 이분이 정말 뿌리 염색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을까요? 뿌리 염색은 명분입니다. 진짜 이유는 딴 겁니다. 2시간 동안 누군가가 내 머리를 만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거울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뻐진 내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지친 일상에서 단 2시간만큼은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감정 소비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상태에서 소비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감정적 경험이 좋을수록 가격에 대한 저항이 사라진다. 원장님,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고객이 원장님 샵에서 감정적으로 만족한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가격을 올려도 고객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고객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하면 그 고객은 500원 더 싼 옆집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냉정한 시장의 진실입니다. 자,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은 지금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제가 컨설팅 현장에서 원장님들께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객이 시술 받는 2시간 동안 원장님은 무슨 말을 하십니까? 대부분 원장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고객님, 어떻게 잘해드릴까요? 파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많이 바쁘셨어요? 이것은 노동자의 언어입니다.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자, 부자 미용사의 언어는 다릅니다. 고객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고 그 감정에 맞는 경험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연결된 고객은 계산서를 보고 눈썹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계속 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소비 고객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자,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감정을 파는 샵은 어떻게 설계합니까? 원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하라는 위로의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경영 전략의 언어입니다. 감정 소비 고객을 설계하는데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객이 샵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감정의 흐름을 설계하십시오. 들어올 때 지쳐 보이는 고객에게는 첫마디로 공감을 던지십시오. 시술 중간에는 고객이 거울을 볼 때마다 변화를 구체적인
언어로 짚어주십시오. 단순히 예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 이 라인이 살아나니까 얼굴이 훨씬 가벼워 보이는데요. 어깨도 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이 자신의 변화를 감정적으로 느끼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는 반드시 다음 감정의 예고를 심어두십시오. 고객님, 3주 뒤에 이 상태 유지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딱 맞춰 연락드릴게요. 이 세 가지 흐름이 완성되면 고객은 샵을 나서면서 머릿결이 좋아진 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진 것을 삽니다. 자, 그리고 그 기분을 다시 사러 옵니다. 자, 둘째, 이 감정적 경험을 고단가와 연결하십시오. 감정 소비 고객은 가격에 둔감합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만족한 고객에게 힐링 헤드 스파 회원권을 제안해 보십시오. 커트 7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시간 동안 완벽하게 충전되는 나만의 시간을 파는 겁니다. 이것을 월 15만 원짜리 회원권으로 설계하면 고객은 가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가치를 삽니다. 셋째, 이 감정적 증거를 온라인에 쌓으십시오. 고객이 샵을 나서면서 기분이 좋아진 그 표정을, 그 순간을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로 남기게 하십시오. 기술 좋아요가 아니라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후기가 쌓이는 순간 원장님 샵은 미용실이 아니라 감정 충족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 충족소에는 가격 비교를 하지 않는 고객들이 찾아옵니다. 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소비자는 필요해서 사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삽니다. 미용실에서는 왜 단 1,000원의 단가에 인상해도 눈썹을 찌푸립니까? 원장님이 기술만 팔고 감정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머리를 자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지친 일상에서 잠깐의 해방감을 사러 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대접받는 2시간을 사러 옵니다. 거울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서 옵니다. 그 값을 정하는 것은 원장님의 기술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고객의 감정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샵문을 여는 순간부터 고객의 표정을 보십시오. 오늘 이 고객이 뭐를 자리로 온 게 아니라 어떤 감정을 사러 왔는지를 읽으십시오. 그 감정을 읽는 순간 원장님 샵의 단가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원장님들이 고객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는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